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네.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아이고. 저분은 갈수록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번에 이제 우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할 때 네. 누가 되냐 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랬어요. 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무죄 선고한다 그랬어요. 8대 0으로. 그랬는데 저분은 예견만 하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지금 비행기를 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저분이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설 자리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저분의 얘기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 그 점에 지금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지원 의원이 야단 맞았잖아요. 이재명한테. 네. 무슨 말 해서 야단 맞았냐면, 최근에, 네. 우리가 60%를 먹는다, 이재명이. 그 얘기 했다가, 네. 그런 얘기 하면은 다 안 나온다. 그렇죠. 해갖고, 압승, 뭐 이런 얘기는 네. 금지 선언을 네. 했어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 지금 야단 맞았습니다. 네. 자, 박지원 의원이 지금 상대를 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되게 특정 연령층이에요. 한덕수 얘기하고, 뭐 한덕수 네. 부인 얘기하고, 뭐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네. 아니면 홍준표 얘기하고 다 특정 연령층 또래. 네. 또래의 네. 그 이야기만 합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가 분석과 당위는 네, 네. 또 희망은 다르잖아요. 네. 박지원의 얘기 중에 상당 부분이 분석이 아니라 네. 그 희망. 희망사항이니까. 아니, 당위, 그래야만 한다. 네. 당위성을.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분석인데, 왜 박지원이 얘기하면 이렇게 화제가 되냐면, 네. 박지원은 곳곳에 빨대가 있었거든요. 빨대. 빨대, 예를 들어서 야당이어도 네. 자기가 여당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하던 시절에 뭐 검찰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이런데 다 빨대를 꽂아놓고 거기에 정보를 다 들은 다음에 그걸 믹스해서 한 마디씩 딱딱 던지니까 와, 끝내준다. 다 맞는다. 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이. 그런데 그랬던 시절에 어떤 잔상을 갖고 지금 한마디씩 하면, 이게 맞는 거야? 하고 한 번씩 이제 헷가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나중에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준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홍준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될 뿐더러, 사실은 민주당의 어떤 바람 중에 하나는 홍준표를 계속 띄우는 거거든요. 어쨌든 자기와 손잡는 것도 그렇고 네. 또 그렇고 계속 홍준표를 띄워가면서 김문수한테 시선이 안 가게만 만들면 돼요. 최소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박지원이 근데 한 가지 보고는 있어요. 뭘 본다? 네. 당권이 어디로 가나 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국민의힘은 지금 당권 8위를 하고 있거든요. 쌍권이 당권 맞습니다. 8위.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쌍화점을 차린 겁니다. 만두 가게를 차린 거예요. 호떡 가게를 차려갖고 마치 당권이 호떡 찍어내는 호떡이냐, 이 사람한테도 팔고 저 사람한테도 팔고 저 유상범한테 쥐어준 호떡, 당권이라는 호떡을 갖고 유상범이 가서 당권 준답니다. 네. 돌아보시죠. 라고 하고, 이준석한테는 또 호떡, 그 당권이라는 호떡 찍어갖고 야, 후보만 안 되고 다 줄 테니까 당권 줄게 와라 하고 쌍권이 당권 파리하는 걸 박지원은 들여다보고 있는 거지.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저는 질문은, 박지원은 왜 한동훈은 견제하고 홍준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점에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당 안에 권력 구조를 이래 보면 친윤이 전부 다 장악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리고 친윤이 이번 선거에 이긴다고 생각하겠어요? 진다고 생각하겠어요? 진다고 생각하니 저러는 거 자, 아니에요? 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당권입니다. 네. 그죠? 당권을 장악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근데 그 당권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절박감을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결국은 홍준표를 찾아가서 빈손으로는 안 갔을 거예요. 그건 뻔하잖아요. 네. 그죠? 빈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친윤에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당권을 친윤에서 차지할 만한 사람 인물이 없어요. 맞습니다. 인물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네. 인물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홍준표 씨한테 이런 걸로 해가 당권을 좀 장악을 해서 네. 우리 보수의 당을 재건 좀 해달라. 그런 메시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전달이 됐다고 봅니다. 또 저작거리에서 그런 얘기가. 그래서 지금 친윤에서는
드러내놓고 할 그런 인물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하는 그 기조에는 또 뭐가 숨어 있느냐. 결국은 TK, 영남에 있는 공천권, 네. 이 공천에 대한 확보, 그리고 지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역량,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수의 지도자로서 당신밖에 돼 있지 않나. 왜? 한동훈 전 대표는 죽어도 죽기 싫으니까. 죽어도 못 들어오게 하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람쥐 여러분들이 일구어 나가고 있는 우리 도토리 신기를 통해서 있는 이 혁명, 맞습니다. 이 혁명을 통해서는 당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네네. 철저하게 지금 뭐 네.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네. 죽어도 안 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뭐 늘 자주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가면 나가는 대로 죽고, 들어오면 안 나가면 안 나가도 죽고,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었을 거다. 그 중에 네. 가장 제 당권에 대한 문제가 좀 깊이 있게 논의가 됐을 거다. 그런 맞습니다.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친윤 세력은 그게 이해가 간다니까요. 음. 그죠? 친윤은 그랬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자기 민주당도 얼굴이 마찬가지인 게 없으니까. 근데 뭐냐. 민주당은 왜 저러는 네, 거예요? 왜 저러냐 하면요. 법무장관 할 때 1대 180으로 쌓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대표 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아닌 사람이 오게 되면은 가지고 놀기 좋은데, 한동훈 대표가 들어오면은 그치, 이게 전열을 포인트인 거죠. 대오를 정비해서 싸울 음. 수 있는 막강한 전력을 가지기 때문에 전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부터 지금 이렇게 슬레바를 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보면요, 이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다 무서워하는구나,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네, 그게 국민들은 포인트예요. 원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보이고요.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직 빨대왕이었고 현재는 민주당의 펠레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들고요. 다음에 지금 당권을 뭐 주내 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보이스피싱이라고 봐요. 아니 무슨 본인이 뭐 주고 말고 그렇게 사기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보이스피싱하고 있는 거고 그러네. 결국에 그러네. 당권을 줄 수 있는 거는 누굽니까? 우리 당원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런- 네.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그만하시고 사기 그만 보이스피싱. 치세요. 네네. 미치겠다 진짜. 자, 음. 앵커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를 제 생각을 얘기하면 재밌는 게 기억이 났어요. 3년 전에 선거에서 저도 이제 그 패널 생활을 방송이 나온 지 한 12년 가까이 되니까, 10수년 되니까, 또 민주당 패널들하고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서. 근데 네. 서로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3년 전에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쪽에 친한 후배 그 패널이, 형, 지금 홍준표가 될 것 같아. 홍준표를 밀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네. 무슨 개벽다귀 같은 소리냐? 그랬더니 그 사람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네네. 근데 홍준표를 밀어요. 네. 근데 자, 그건 하나의 어떤 기억이고,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뭐 이재명이 홍준표 칭찬하고 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왜 저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홍준표가 만약에 당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네. 후보거나 했을 때, 홍준표는 사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난 평생 그렇게 네네. 얘기하고 다닙니다. 그가 네. 했던 행동들을 쭉 보면서. 네. 맞습니다. 그는 사실 이 당에서 가장 최악의 참패를 했던 장수예요. 네. 정말 있을 수 없는 참패를 네. 했던 지방선거 맞습니다. 때 그야말로 저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하고 네. 무소속이었던 원희룡, 제주 빼놓고는 전부 다 파란 색깔이 네. 싹 다. 그리고 도의회 또 무슨 시의회 모든 의회 기초 의원들도 전부 다 뺏겼어요. 네, 네. 그때 누가 대표였습니까? 홍준표가 네, 대표였어요. 맞습니다. 그때 누가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다가 망쳤습니까? 김대식이 네, 이번에 달려간 맞습니다. 네. 김대식이 망쳤어요. 그 망친 주인공들이 지금 이렇게 잘난 척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근데 홍준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뭐 개헌하자, 뭐 어쩐다 했을 때 덥석 물 수 있어요. 덥석 뭐냐면 그래 이건 국가를 위해서 뭐 어쩔 거야 저쩔 거야 하면서 왜 그 사람은 이념도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갖는 거야. 맞습니다. 왜요? 자기 정치적 영향력. 그러네요. 대통령이 절대적 되는 거 생각 안 해요. 네. 그게 그렇게 던져서 어쨌든 지금도 하와이 왜 가 있습니까? 내가 하와이 가니까 굉장히 지금
떴어요. 나를 찾네. 찾네? 응? 주가 올라가네? 이렇게 일부러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러니까 그 속성을 가장 잘 파악한 게 유시민, 김어준, 이 까라들이에요. 얼마나 홍준표를 좋아하는데, 홍준표 그 야. 시간에 나가면 막 김어준 좋아 죽어요. 맞아요. 손석희 좋아하고, 어머, 맨날 김어준 시간에 나가서 그 서로 깔깔거리는 게 그러니까요. 홍준표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도면 혹시 특사를 민주당에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당에서 특사를 갈 게 아니 아니라. 하와이 특사단에 앞서서 미리 간 거야. 아. 그래서 조용히 간 거지. 그래서 아. 파란 옷을 입혀놓은 거 아니에요? 아, 난 그랬을 수 있다고 그랬다 생각해요. 넥타이 홀라당 바꾸고. 그러니까 아, 그랬는데 또 하와이 특사단이 국민의힘에서 왔네. 빨간색 넥타이만 넥타이로. 찾은 거지. 그래. 아이, 알겠어. 넥타이 정도는 바꿔줄게. 아수라백작이에요. 여긴 파랗고 여긴 빨개. 그럼 근데 또 재밌는 게 음.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준표에 대해서 박지원이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당권에 대해서는 홍준표 가져라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총리에 대해서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총리는 이재명 그 정권에서 총리는 그거 잘못 알려진 거라고. 홍준표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딱 보면서 이거 지가 하고 이거 내 싶구나. 건데. 그러니까 이거 지가 하고 싶구나. 그런데 네. 참 그래도 2, 3년 뒤에는 그 자리에 생각해 볼 만한 인물이다. 네. 2, 3년 뒤에 정권을 잡고 2, 3년 뒤에는 홍준표가 뭐 총리가 되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또 전달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특사라는 사람들이 가서 만나고 있을 때 홍준표가 누구랑 통화를 하냐면 이준석하고 통화를 하거든요. 네. 이준석이 마치 홍준표가 먼저 전화를 해오냐 해갖고 뭐로 조언을 해줬다라고 이제 이준석 쪽에서 꺼냅니다. 네, 근데 네. 이 당권 파리로 이걸 들여다보면 네. 대화가 갑자기 떠올라요. 뭐 대화가 들려와 막. 야, 너한테도 당권 얘기했냐? 얘네들 지금 나한테 와서 당권 얘기하는데 너한테도 했지. 너도? 야야야 나도. 드롭하지 마. 끝까지 가. 너도 나도. 나도. 뭐 먹어도 보야. 계속 가. 뭐 이런 야, 대화를 진짜. 하지 않았을까? 야, 근데 친윤이 이 정도구나. 이 정도로 저질이구나. 우리가 12월 10일입니까? 아니다 참 5월 5월 10일 10일, 5월 10일. 5월 10일 날 아침 새벽에 3시에 하는 짓거리 보면 뭐 온갖 짓거리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함흥차사가 가서 죽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왕한테, 전 왕한테 조건이 안 맞아서 다 죽었습니다. 네. 내가 합당할 만한 조건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 홍준표는 그래도 자기의 입맛에 맞는 조건을 좀 들고 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또 민주당이 한동훈 전 대표가 네. 당 대표나 이렇게 들은 걸 되게 두려워합니다. 당연하죠. 그동안 그 국힘에서 했는 우리 업적이 없어요. 정책 업적이. 우리 한동훈 전 대표는 금투세 폐지도 선도해가지고 결국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간첩법 개정도 추진했고 또 외국인 투표권 제한도 추진했고 그럼요. 예. 군인재해보상법, 국가배상법도 개정했고 맞습니다. 또 국정원 대공 수사권도 복원을 추진했고 네네. 사전투표 관리관 직접 날인 제도도 했고 스토킹 반의사 불법제도 폐지했고 그러니까. 진짜 많은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면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국민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금투세 젊은이들 힘이 안 받쳐줬으니까 통과 못했습니다. 네, 왜? 그럼요. 예. 이재명 씨가 반대했잖아요. 근데 누가 도와줬지? 20, 30대, 40대들이 맞아요. 도와줬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 30대, 40대가 국힘의 비율이 확실히 적다고요. 7대 3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죠? 네. 여러분, 그렇지만 그 30%를 가지고 결국은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가장 경계하는 인물이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두려워해요. 왜? 요번에 선거철에서 가장 이슈가 뭡니까? 지금 현재 호텔 경제학이잖아요. 네. 그걸 굉장히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자료를 만드는 팀들이 누구냐?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캠프에 있던 멤버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가면서 끊임없이 가드뉴스나 끊임없이 전달했다고요. 맞아요. 예, 그게 맞아요.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됐고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뭐라고 얘기죠? 호텔 경제학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아, 이거 어. 밈 되게 많거든요. 뭐야, 그 이거.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요즘에 이거 가지고 여러분 밈이 되게 많아요. 그 만화 사진 먼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그 첫 번째 그림이 이래요. 이재명 찍기로 했다고? 아우, 장하다. 내가 아빠가 초밥 사줄게. 이러고 초밥 사줘요. 네. 그리고 나면은 우리 막내가 드디어 똑똑해졌네. 용돈 25만 원 줄게. 막 이러고 애기한테 또 25만 원 줘요. 그리고 내가 받은 돈이 지역 경제를 한 바퀴 돕니다. 막 그러면서 애기가 이렇게 쫓아나야죠. 그런데 투표 당일에 이재명 지지를 취소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뽑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재명은 빵표예요. 설마 했더니 그래도 좋은 일이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에게 돌아온 표는 없지만 민주당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이런 밈 요즘에 활기가 돌았네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한 사진도 있어요. 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자, 야, 진짜 장난 아니다. 돌아 전기가 돌아옵니다. 이거예요. 네. 호텔 진짜 경제학 한 방으로 그냥. 이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저는 우리나라의 이 그 아이디어, 네, 밈 만드는 거 보면요, 우리나라 분들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한동훈 한 큐로 끝냈어요. 참모들은 드림팀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예. 지금 그 밈을 찾아보시면 무한 동력을 찾아보시면 무한동력.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한 네, 동력 맞아요. 그 기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쇼츠 만드는 게 편하잖아. AI가 만들기도 하고 아주 그럴듯해요. 속아요 보면 네네. 아무런 동력 장치가 없는데 맞아요. 계속 움직여요. 끝없는 어떤 순환이 돼. 그런데 아시다시피 무한 동력은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사기예요. 두 글자로 줄이면. 사기. 저게 지금 저 호텔 경제학이 무한동력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런 어떤 그 인풋이 없는데 네. 스스로 계속 동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순환이 되고 있잖아. 전기가 지금.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뭐야? 사기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진짜. 근데 이재명에게는 특이 있어요. 음. 어떤 특이 있냐면 이 사람이 졸라 또 자존감이 없잖아요. 몰라, 맞아, 자존감이. 자존감이 너무 최악이야.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무한 경제학이 아니라 호텔 경제학이 어디한테 지금 죽사발이 됐냐면 좌파 경제학자들한테 죽사발이 돼요. 어. 처음 시작이 언제 시작됐냐면 2017년도 경선 때 맞습니다. 딱 이게 나와요. 근데 네. 기본소득이 아주 진짜 지금도 엉망진창이지만 아주 낯설었거든. 네. 뭐 기본소득이 무슨 개벽다구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대선과 경선은 상대방이 달라요. 경선은 상대가 누구야? 문재인이야. 네. 그렇죠. 문재인 캠프, 주로 좌파 경제학이나 운동권 애들이 사실 그때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 옆에 붙은 사람들은 사실 저기에요. 떨거지들이에요. 뭐 실력 있는 사람이 붙을 리가 없지. 성남시장 주위니까. 네, 그렇죠. 근데 기본소득을 설명하려니까 답답한 거야. 자기네들도 없고 전 세계에 사례가 없거든. 그러니까 사진 하나를 덥석 물었어. 저 그림을 문 거예요. 네. 저 그림이 원래는 폴 버냉키를 조롱하는 네. 그런 이 폴 버냉키의 경제학을 조롱하는 그러니까 2000몇 년, 15년 전 이 영상이거든요. 네. 그걸 보고 그 이재명 쪽에서 만들어낸 건데 네. 자, 너무 깁니다. 짧게 얘기해서 그때 좌파 경제학자들이 죽사발을 내요. 그때 오마이뉴스 기사가 있어요. 오마이뉴스 2017년도 기사를 보면 오마이뉴스 좌파 언론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이 논리를 그때 비판한 사람들이 쫙 있는데 오마이뉴스가 우파 경제학자한테 멘트를 따겠습니까? 아니요. 다 그렇죠. 저쪽 애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이 죄다 아니 이거는 기본소득에다가 무슨 선순환 뭐 별의별 거 다 섞어 놓은 거다. 원래 이게 원본은 뭐냐면 이거예요. 서부국처럼 외딴 마을에 한 사람이 나타나갖고 왜 서부국 보면 그 호텔 겸 1층에 술 먹고 2층 올라가면 묵을 수 있는 방이 있는 곳 네. 있잖아요. 네. 그 방을 $100를 주고 그 방을 빌린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일이 사실 그 마을은 완전히 죽어가는 마을이에요. 전부 외상을 해. 서로 외상으로만 살아가는 마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호텔 주인이 $100를 받았잖아. 외상값부터 갚는 거야. 달려가서 정육점집 가서 외상값이야. 그랬더니 이 정육점 주인도 외상값이 있잖아요. 그 외상 갚았어. 다 갚고 근데 이제 딱 돌아왔는데 마지막에 누구냐면은 성매매 여성이에요. 네. 왜 서부 보면 2층에 올라가자, 네네. 뭐 1층에서 술 한잔 먹고 맞습니다. 그 성매매 여성이 $100가 온 거야.
여기까지. 왜냐하면 공짜로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갚으려고 네네.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100를 호텔 주인한테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청년이 내려와서 나 여기 너무 후졌어요. 돌려주세요 해갖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돈을 받고 돌아가는 얘기거든요. 환불 받은. 근데 이게 한마디로 이 상황이면 네. 구제금융.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진 그런 곳에서 빚을 진 그런 주체들에게 구제금융을 하면 이렇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네. 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걸 실물 경제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침대를 사고 뭐 아니면 치킨을 사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빚을 진 게 아니라 네. 이러니까 개념이 확 달라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노쇼라고 한 게 참 그게 대단한 것 거기서부터 같아요. 시작됐구나. 진짜 노쇼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예약 전화 받았어요? 네. 온다고 했어요? 네네. 그래서 기껏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면은 재료도 사야 되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활기를 돌았어요. 근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손해를 봅니까? 가게 주인이 손해를 보죠. 그렇지. 호텔도 마찬가지죠. 호텔 주인이 손해를 보죠. 그렇죠. 왜 호텔 주인을 가지고 자, 경제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죄송합니다. 됩니다. 제가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네. 제가 아까 결론 왔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2017년도에 그래서 그 문재인 쪽 좌파 경제학자한테 죽사발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뒤끝이 장렬하는 거야. 아. 지금 그거 얘기 안 해도 되거든. 네. 안 그래요? 아. 기본소득 누가 맞습니다. 이재명한테 누가 시비를 걸어? 근데 자기가 대통령 될 것 같거든. 그가 뒤끝 장렬이야. 그걸 얘기한 거예요. 2017년도 지우고 호텔 경제가 그때 맞았다. 근데 얻어맞았지. 누구한테? 한동훈한테. 그러니까 또 꿍얼꿍얼 오늘도 꿍얼꿍얼 맞거든. 그거 맞거든. 꿍얼꿍얼. 검지랭이 그러니까 내려졌죠. 학자들도 똑똑한 사람 옆에 있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이용당한다니까 이렇게. 맞아요. 예, 자기도 사실 학자인데 이게 무슨 맞습니다. 꼴이에요. 네, 꼴이. 완전 당했죠. 한동훈 그러니까. 전 대표한테 저걸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면서 지역화폐 발행론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또 반박을 했어요. 거기까지 두드려 맞죠.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부대 비용이 10%가 드는데 네. 그 돈이 증발한다. 결국은 이건 사기다. 결론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내는 것마다 이제 거기에서 반박해주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니까 참 이걸 우리가 참 바라보는 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반박하는데도 네. 메시지 전달이 그러니까. 굉장히 팍팍 꼽히게 네, 해요. 명확하게. 반박하잖아요. 네, 명확하게. 근데 재밌는 그렇게 건 긴 단어도 안 쓰고. 맞아요. 재밌는 그게 건 오늘 기사 하나가 되게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말씀 아니, 끊은 것 괜찮습니다. 같아서. 아니, 재밌어요. 뭐냐면 네. 민주당을 팔아서 노쇼를 한 사기범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맞아요. 지금 민주당이 경계령을 내렸어요. 네, 우리는 맞아요. 결코 당 이름으로 뭐 치킨 산다거나 미리 상금 안 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논리로 보면 왜 그 사람들은 북돋워 줘야지. 그럼. 그렇죠. 그런 노쇼를 하면 어쨌든 돌잖아. 활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야, 계속 활기 선순환 되잖아. 그럼 북돋워줘야지 왜 그거를. 아니 야. 진짜 많아요. 요즘에 그 이런 거 있잖아요. 명함. 후보 명함. 네. 이런 거 막 만장씩 요청해 놓고 네. 노쇼. 노쇼하는 거.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도시락 몇십 개 해놓고 노쇼. 네. 그거 다 민주당에 있는 비서관들 명함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 네. 그거 해가지고 해요. 야, 그럼 노쇼가 되게 아니라 뭐 많아요. 활기를 불어넣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야, 네, 이번 진짜 대선판이. 굉장합니다. 네.